의원님 보시기는 어때요? 강혜경 씨가 그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스픽스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그 증언 3억 6천만 원 여론조사했던 거 그거 돈을 명태균 씨가 못 받아온 상황이었고 결국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 공천이 재보궐 기간에 됐다. 이런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좀 신빙성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네네. 디테일한 부분은 강혜경 씨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내부 왜냐하면 직원이었고, 회계 책임자. 명태균 씨가 하는 업체 직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를 했고 네. 그래서 대선 전에 26번 여론조사를 돌렸다. 비용은 3억 6천만 네. 원 들었다. 다 근데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거를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매번 비행기를 타고 서울 올라가서 후보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비행기까지 타고. 아니 그러면 그거는 누가 봐도 네.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그 여론조사 비용은 네. 캠프에서 부담하는 게 맞아요. 공식적인 법정 선거 비용 내에서 쓰는 게 맞죠. 뭐 신고해서 다 처리하면 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에 신고하고 네, 이렇게 네. 여론조사 비용,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을 썼다. 그 추세를 보기 위해서. 네. 그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선관위 신고 안 하고 비용도 안 줬단 말이죠. 이거는 여기부터 이제 불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안 주고. 명태균 씨가 불법적으로 사실상 3억 6천만 원을 지원해 준 꼴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전혀 캠프나 후보에게 전달이 안 됐어. 전혀 의사소통 없이 그냥 명태균 씨가 혼자 돌린 거야. 혼자. 그러면 상관없지만 네. 이거는 보고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정황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뭐 급하게 올라갔다. 네, 뭐 네, 네. 재촉도 했다. 빨리 결과 뽑아내라. 빨리 네. 그 표현 그대로를 빌자면 그때 네. 녹취 파일에 나온 거 보면 명태균 씨가 그런 발언을 하잖아요. 윤석열에게 빨리 보고해 줘야 네, 된다. 뭐 이런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였단 말이에요. 선거운동에 참고하기 위한. 네. 근데 그 대신 뭐 거기까지는 이제 팩트예요. 3억 6천만 원 지급 안 됐어요. 그건 이미 확인이 됐어. 네. 선거 비용에서 전혀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부터 불법이 시작됐고 네. 3억 6천만 원을 주는 대신에 국회는 공천을 줬다 그러면 이제 더 큰 문제가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른바 공천장사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고 이제 민주주의를 아예 이제 무너뜨리는 공천을 사천으로 이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이 의혹이 전혀 해소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의혹은 남아 있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윤석열 대통령 이제 본인이 하던가 아니면 당시 캠프에 있던 사람이 하던가 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말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대선 때 보면 공식 캠프가 이제 경선 전에는 광화문에 있는 이마 빌딩에 있다가 경선에서 승리해서 당 후보가 공식적으로 된 다음부터는 네. 여의도 캠프로 옮겼단 말이죠. 여의도의 빌딩으로. 제가 보기엔 이게 공식 캠프에서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식 캠프에서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돌려서 뭐 3,000 샘플, 5,000 샘플짜리를 돌려서 후보에게 직보를 하는 거를 공식 캠프에서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캠프에서는 여기에 비용을 줄 수도 없는 거죠. 캠프가 아무 관여 모르는데 관여한 바가 없는데. 예. 아니 진짜 그러면 비선 조직을 이제 돌리면서 그렇게 그쪽 비선 쪽 얘기를 신뢰하면서 그렇게 선거 전략을 꾸려 나갔고 그렇게 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도 아니 내가 입 열면 탄핵하야야 그리고 내가 사실은 이 정권 만들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작용을 했다. 그리고 역할을 많이 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보 단일화의 창구였잖아요. 그게 제일 크죠 사실. 역할 많이 한 거죠 그 정도. 그리고 이준석 또 윤석열 두 사람 만날 때 뭐 치맥 회동 그럴 때 그 얘기를 뭐 서로 사이에서 얘기를 했던 거 그거는 뭐 주도적인 역할은 뭐 당에서 했다라고 이준석 당시 대표는 얘기하지만 일단은 의견은 전달하고 이거는 했다는 거 인정했어요 이준석. 뭐 시간 장소 조율하고 뭐 이런 거는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중요한 역할을 초반부터 해왔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와의 뭐 관계도 깊었던 걸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이게 공천에 대해서 과연 3억 6천이 공천장사 그 대가로 간 것이냐, 이거는 수사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난 선거 때는 그랬다면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또 우리가 텔레그램 그 메시지를 본 게 김건희 여사가 계속 연락하고 있었다는 게 또 네.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해명이 네. 애매한 게 음. 이게 이미 그 해명이 나오기 오래 네. 전부터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건 다 드러나 있었어요. 근데 2021년 7월 경선 이후에는 소통을 끊었다고 한 게 네. 그럼 뭐지? 이미 영부인하고는 계속 취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은 게 나왔는데 네. 그러면 영부인하고 한 거는 논외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거는 없었다. 네. 뭐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거 아니 말장난도 아니고. 일심동체인데 여기다 연락하면 여기에 연락한 거하고 매한가지인 네. 건데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부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연락을 잘 안 해서 모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실 해명만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알기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전혀. 왠지 대통령이 보고를 계속 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의존 내지는 네. 뭐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논란이 생길 정도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고, 대통령만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이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없는 것인데 대통령실 해명은 다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 네. 자, 이 공천 개입 의혹, 그럼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의혹을 밝히고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실은 예. 자꾸 금년 4월 총선 때 김영선 의원이 공천이 안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공천 개입은 없었던 거다. 네. 이런 얘기만 반복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자, 공천 개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논란을 떠나서 네. 공천 개입을 하려고 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려고 했느냐. 하려고 했느냐. 네. 그리고 만약에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네. 개입이 있었다면 그게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 다른 후보와 관련해서는 전혀 없었겠느냐. 아니 김영선 의원이 뭐라고 거기만 그렇게 신경 썼겠느냐. 그렇네요. 청와대 참모 출신들도 많이 출마하고 예. 김영선 의원보다 훨씬 더 친해 보이는 사람도 총선에 출마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네. 일부는 당선도 되고 뭐 일부는 본선에서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없었겠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김대남 씨 녹취 파일에 나오잖아요. 네. 이혼모 꽂으려고 저 여사가 이철규 의원 통해서 저 난리를 뭐 XX를 그런, 예, 녹취가 떤다. 나왔어요. 뭐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당장 용인 갑의 이혼모 후보는 그럼 개입이 전혀 없었느냐? 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 예. 어쨌든 거긴 공천은 됐단 말이에요. 이혼모 전 그렇죠. 비서관이. 그리고 본선에서 떨어진 다음에 바로 며칠 안 있어서 또 비서관으로 예. 다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천 개입 없었어? 그러면 딴 데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김영선 의원 요번에 총선에 공천 안 된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2년 전에는 공천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그게 6월 보일 수가 1일 있어요. 김영선 의원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보다 훨씬 판이 수백 배 더 큰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공천 개입이 없었느냐. 아니 일단 김영선 공천은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2022년 6월 1일 선거에서는, 그러면 그때 같은 날 치러진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개입과 성공이 과연 한 건도 없었느냐. 김영선 의원 거만 된 거냐 개입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렇네요. 문제예요.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복귀를 해보면 명태균 씨의 20분의 1 발언도 어떻게 보면은 네. 20분의 1은 김영선인데 나머지 19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게 그러니까 국회의원 공천하고 예를 들어서 광역당 예, 단체장 예, 공천을 똑같이 1과 1로 봐야 되는지 광역단체장 정도면 요거는 두 개 몫으로 개 봐야 보고. 되는지 기초단체장은 뭐 모르겠는데. 0.5로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체장은 0.5 이렇게 계산해도 될 것 같고 기초단체장은 그 같이 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의혹을 보면서 김영선 한 사람이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넓혀가지고 똑같이 대입을 해보는 거죠. 김영선 때 이랬으면은 지방선거 다른 후보들 어땠나? 이것도 하나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른바 이제 명태균 씨 논란이 이 경남 지역 뭐 창원 이쪽 지역인데 이 제2, 제3의 명태균이 다른 지역에 또 없었겠느냐. 네. 이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것도 뭐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2016년도에 이른바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네, 세상에 알려지면서 비선 실세 논란이 정말 맞아요. 크게 일었는데 예. 이게 비선 실세가 그때보다 훨씬 더 심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통령의 해외 일정과 관련해서도 네. 명태균 씨가 뭐 개입을 했다. 내지는 아, 명태균 씨의 조언이 있었다. 라는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디까지 번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명태균 씨의 입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뭐 홍준표 시장이나 뭐 나경원 뭐 의원도 뭐 그렇지만 명태균 씨와의 뭐 연관성 뭐 알고 있고 만났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들 뭐 크게 의미는 두지 않고 있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명 씨가 이 지역 정가뿐만이 아니고 또 대통령 부부만이 아니고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의원들 아니면 정치인들과 관계가 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보수 진영 전체가 이러다 보면 명태균 입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원을 중심으로 그 경남 쪽 네. 지역 인사였던 명태균 씨가 이른바 전국구가 된 거잖아요. 최근 전국구. 몇 년 동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동네 이제 네. 비유를 하자면 네, 네. 동네만 동네에서 활약하던 골목 대장이 이제 전국구가 된 거예요. 이제 책이 예. 커져갖고. 아이고. 예. 그렇게까지. 근데 그걸 누가 가능하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례는 대선 전 사례란 말이에요.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2021년도에 있었으니까 네. 2021년 제 기억으로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였고 네. 그해 7월에 전당대회가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선은 그 다음 해에 3월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2021년 봄쯤에는 이미 전국구 인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네요. 네,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네. 본격적으로 중앙 선거에 언급이 되니까 누가 이렇게 키웠냐 정말. 네, 누가 키웠냐. 일단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김영선 의원이 데려서 처음 봤다. 이렇게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처음 봤다. 그 전부 지금 어떻게 처음 만났냐 그러면 다 김영선 의원이 소환되는데 네. 저는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세요? 왜 안 믿습니까? 반은 왜 안 믿습니까? 글쎄요, 김영선 의원이 그렇게 명태균 씨 손붙잡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소개를 해줬다고요? 글쎄,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왜? 네. 왜?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면은 네. 다 그 사람을 중용을 해. 중요한 일 맡기고 뭐 하고. 네, 중요한 인사들 다 만나.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면 김영선 의원보다 더 이제 더 파워가 있는. 글쎄 그런 모르겠어요. 정치인을 통해서. 이제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는 이미 드러난 관계고, 네. 깊은 어떤 이른바 음. 동업자 관계 비슷한 세비도 반띵하는 그런 관계로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이 루트만 계속 얘기가 나오는지 그냥 모르겠다. 김영선 의원만 계속 회자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근데 본인도 이제 드는데. 동아일보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근데 어쨌든 지역의 골목대장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전국구로 키운 거는 네. 김영선 의원의 힘은 전혀 아니거든요. 김영선 말고 누가 있다. 아니 김영선 의원이 그렇게 전국구 인사를 만들어 줄 수가 없었죠. 그때 이미 원외 인사였고 국회를 떠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였기 그렇죠. 때문에 예. 김영선 전 의원의 힘으로 그렇게 전국구 인사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누구라고 보세요, 의원님은?
짐작은 가는데 본인이 뭐 아니라고 펄쩍. 짐작을 가는데 돈이 아 짐작 가는 사람이 있으신데 네. 네 예, 그분이 이제 파워가 크니까 펄쩍 뛰겠죠. 아니라고. 아니라고 벌쩍 뛴다. 누굽니까 누구?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말씀하셔도 돼요. 누구라고 보세요? 아니 네. 그건 얘기 안 할래. 하지만 김영선 의원보다 는 아니다. 아니다. 전국구로 만드는 사람이 네. 있을 것이다. 근데 직접 자기는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 얘기는 안 하시지만 어쨌든 전국구가 돼서 여러 이제 인사들 만났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입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파장이 커질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보수의 위기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